안녕하세요. 미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0일 오늘의 미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프로야구는 일주일에 6일 펼쳐집니다. 월요일만 경기가 없고 1년의 반 이상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6일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구라는 스포츠는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 볼 수 있는데 야구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증시는 계속 열리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간만에 미국의 공휴일 문제로 하루 주식시장이 쉬었더니 좀 인생에서 뭔가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다시 목요일이 다가왔고요. 미국 증시는 정상대로 개최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과연 미국 증시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지난 뉴스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을 간단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댓글은요, 애플릭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셨고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금리 인하는 점도표 등으로 2026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TMF 등 채권 연동 ETF 투자 리스크가 1년 이상 장투 시에는 낮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TMF 등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실 의향도 있으신지, 리스크는 어떨지 그 의견을 엿듣고 싶습니다. 시간 가치 하락 이슈 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 가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2024년 6월 12일 날 두 종목을 신규 매수했는데요. 그때 첫 번째 종목이 TMF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TLT였습니다. 간단히 포스팅에 제가 올려드린 메시지를 읽어드리면요. 아래 두 종목을 신규 매수했습니다. TLT는 iShares 20 플러스 2열 트레저리 본드 ETF고요. TMF라는 것은 디렉시온에서 이슈한 데일리 20 years 트레저리 불 3배짜리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향후 1년 이상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희 전망이고요. 따라서 장기 채권 가격을 추종하는 TLT 그리고 TMF의 주가도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제가 멤버분들께 포스팅을 통해서 공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잖아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만약에 다시 상승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신규 매수로 우리가 TLT, TMF에 투자하면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의 예상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지금 현재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스위스랜드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에 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조금 접을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질문해 주신 애플릭스님, 오늘의 답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엊그제죠. 제가 화요일 날 미국 증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푸른색이 빨간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로 마켓 폭이 오래간만에 굉장히 넓었죠. 그 얘기는 상승한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테크주들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테크고요. 여기도 테크, 그리고 이쪽도 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테크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궁계 일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을 했겠죠.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15%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플러스 0.25%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나스닥도 0.03%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 추세를 지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원래는 45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47.91까지 상승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훌륭한 종목은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 중에 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요, 아직까지 공포 탐욕 지수는 50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더 떨어졌거든요. 42까지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는 열기가 없다. 지금 주가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까지 녹아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오히려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 지수가 익스트림 그리드, 지금 막 탐욕이 넘치는 시기까지 가면 그게 오히려 매도 신호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어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신나게 달리고 있는 인공지능의 대부분 주식들이요, RSI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장이 올 가능성 굉장히 낮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에는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즐기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날 주가가 가장 많이 뛴 종목의 이름은 추이입니다. 13.85% 급등했고요. 최근에 추이의 모멘텀이 굉장히 좋죠. 한 달 동안 62% 가까이 폭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모네이드가 8.80% 올라갔고요. 세 번째로 암홀딩즈가 플러스 8.63, 벌팁 홀딩즈 플러스 6.4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3.80, SMCI, 슈퍼마이크로가 플러스 3.67, 엔비디아 플러스 3.51, 팔란티어 플러스 3.20, 그 밖에도 앱러빈이 플러스 3.03, 파가야 테크놀로지 플러스 2.94, 방금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3배짜리 국채에 투자하는 TMF가 2.77% 상승했고요. NEP가 2.60%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13.4%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간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무려 43% 이상 폭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DJT도 만만치 않죠. 마이너스 9.82% 떨어지면서 일주일간 20% 그리고 한 달간은 38%의 폭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차지포인트가 마이너스 9.09, 모빌아이 마이너스 5.92, 사운드하운드 AI 마이너스 4.66, 아이온큐가 마이너스 4.63, 펠로톤 마이너스 4.05, 울프스피드 마이너스 3.99,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3.73%로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요, 대부분 다 모멘텀이 약화된 종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엔비디아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1위에 등극을 했거든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더욱 놀라운 점은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시장의 가치가 증가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작년 5월만 해도요. 1조 달러에 불과했던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는 불과 9개월 이후인 올해 2월 달에 2조 달러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6월 달에 3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3개월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따라서 불과 12개월, 1년 만에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간 굉장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의 향후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을 초과해버렸고요. 그 결과 주식의 어닝 대비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그렇고요. 가장 우리가 특징적으로 지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우리가 포워드 PER이라고 부르는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향후에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다시 발굴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주식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약 1년 전에 예상 수익의 84배 이상의 멀티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예상 수익의 44배에 거래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다시 한번 10배거를 찾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가는 이러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탑 15 기업의 리스트를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드디어 1위로 올라섰고요.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애플입니다.
4위는 알파벳, 5위는 아마존이고요. 7위를 보시면 메타 플랫폼즈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8위에 TSMC가 등극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크셔 해서웨이 뒤에 있었는데요. 순위가 바뀌었죠. 그리고 11위를 보시면 브로드컴이 올라가 있고요. 13위에 테슬라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하는데 일조한 한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거마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엔비디아 목표 주가가요, 드디어 $200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135 정도 되죠. 따라서 $2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거의 50%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굉장한 전망이 등장한 거죠. 화요일 오전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3% 이상 추가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증권사인 로젠블렛이 이 AI 기업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140에서요, 월가 최고치인 $200로 인상한 이후의 주가 흐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요, 엔비디아의 최근 종가, 이건 이제 월요일 종가를 얘기하는 거죠. $130.98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한 수치다. 굉장한 목표 주가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겠죠. 로젠블렛은요, 엔비디아의 호퍼, 블랙엘, 루빈 시리즈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적인 실리콘 플랫폼 제품 주기 중 하나에서 가치 시장 점유율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엔비디아의 호퍼가 인공지능 칩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차세대 칩인 블랙웰이 소개가 됐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블랙웰 다음 시리즈 루빈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칩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접해 있는 네트워킹 스위치, NIC, DPU 점유율의 향후 상승 전망도 매력적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NIC라는 것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하드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PU라는 것은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CPU, GPU에 이어서 클라우드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전용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부분도 엔비디아가 앞서 나가고 있다, 상승 전망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엔비디아의 상승 전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모든 하드웨어의 장점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에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정말 엔비디아의 가장 강점이다,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 전체 매출 믹스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지속 가능성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매출 믹스는 뭐냐면요, 전체 매출에서 얼마 정도의 퍼센티지를 특정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데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프트웨어 매출은요, 반복 매출입니다. 구독이잖아요. 그 얘기는 오늘의 매출이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까지도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상향 조정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렇죠, 스노우플레이크, 뭐 데이터독,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 종목들은요, 대부분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확장이 돼 있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엔비디아도 지금 그 전체 매출에서 소프트웨어의 측면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팽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의 예가 더 있는데요,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모든 반도체 종목 중에 브로드컴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브로드컴은요,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오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엔비디아도 브로드컴처럼 높은 밸류에이션을 자랑하는 이러한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로젠블렛은요, 2026년에 이미 엔비디아의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 EPS가 $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얘기는요, $5인데 아까 그 목표 주가가 200이었잖아요. 200 나누기 5를 하면 40이 나오죠. 따라서 4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의 기관이 나오는데요, 바로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는 또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25에서 155달러로 인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NV링크라든지 NV스위치가 AI 핵심 차별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요, 다른 수준에서 경쟁한다. 따라서 다른 기업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 완전히 차별화된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견해를 확고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NV링크 그리고 NV스위치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NV링크는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이다. 그 얘기는요, GPU 간의 직접 통신 그리고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하드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NV스위치가 있잖아요. 이거는 NV링크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전용 ASIC이다. 맞춤형 칩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의 GPU를요, 상호 연결할 수 있다. 여러 개의 GPU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클러스터로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목표 주가가 150, 160, 200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1년에 4번 찾아오는 새 마녀의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번, 세 번째 금요일은 새 마녀가 함께 찾아오는 날이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과연 엔비디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적인 6월 트리플 위칭 새 마녀의 날 만기를 앞두고요. 고공행진 중인 엔비디아에 관련된 계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요일 엔비디아 주가가 급격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급격히 올라가거나 아니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파 감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에 투자자들은요, 거의 전례 없는 속도로 엔비디아에 대한 강세 베팅에 뛰어들어서 엔비디아 콜옵션 미결제 약정을요, S&P 500과 대형주 지수를 추적하는 인기 ETF에 묶여있는 콜옵션 계약보다도 더 많이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스파이라든지 QQQ 이러한 대형주 지수에 많은 이 콜옵션이 붙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 콜옵션이 더 많았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지난주 10대1 주식 분할 그리고 금요일 리밸런싱을 통해서 710억 달러 규모의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ETF, XLK ETF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대두되면서 주식 강세 베팅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엔비디아 콜 매수 옵션은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이라는 명성이 생겼고요.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점점 더 인기 있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콜옵션을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말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는 800%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텐베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옵션은 매주 금요일에 만기가 됩니다. 하지만 월별 옵션이 만기되는 주에는요,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더 많다라고 스팟감마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은 정말 특별하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옵션 외에도 다른 개별 주식, 지수, ETF에 연계된 월별 및 주간 계약과 S&P 500과 같은 주가 지수에 연계된 선물 계약도 이번 주 금요일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마녀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분기마다 개별 주식, 지수, ETF에 연계된 옵션과 지수 선물이 모두 같은 날에 만기다는 뜻이 바로 이 새 마녀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팟감마 데이터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에 묶여있는 미결제 옵션의 약 3분의 1이요, 금요일에 만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결제 옵션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또한 엔비디아 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S&P 500 지수 옵션, 그리고 스파이더 S&P 500 트러스트 ETF, 우리가 스파이라고 부르는 ETF죠. 여기에 연계된 옵션의 미결제 약정보다 높아졌는데요.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엔비디아 콜옵션이 많이 묶여있는 상황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콜옵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은요, 투자자에게 고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요, 투자자는 콜옵션 가격으로 주식을 저가 매수해서 시장 가격으로 매도해서 이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콜옵션을 사람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지금 콜옵션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정말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스팟감마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번 금요일 분기별 옵션 만기는요,
옵션의 명목 가치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5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엄청나게 많은 이 옵션이 만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명목 가치라는 것은요, 옵션의 통제제는 기초 주식의 달러 금액을 의미하고요. 각 옵션 계약은 주식 100주에 묶여 있다. 따라서 옵션 계약 하나당 주식 100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가의 엔비디아 주식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이 금요일에 만기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내일 이 콜옵션을 행사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굉장히 좀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일부에서는요, 금요일 옵션 만기 이후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감마 스퀴즈가 완화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마 스퀴즈는 뭐냐면요, 콜 옵션이 이번처럼 몰리게 되면요, 옵션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헤징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기초 종목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는 상황을 얘기한다. 지금 엔비디아의 콜 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콜 옵션을 행사할 사람도 많겠죠. 따라서 지금 옵션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사놔야 손해를 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는 해지 흐름이 주가를 상승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해지를 필요로 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내일 새마녀 날이 찾아오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옵션 수준은 너무나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콜 옵션을 행사할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얘기는 오늘 내일 아마도 콜 옵션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콜 옵션을 행사한 사람들이 다시 주식을 팔 것인가,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들고 있을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 미주은 채널을 처음 개설하고 나서 4년 내내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른 곳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키워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은요,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이러한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지를 알고 그리고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기회였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 키워드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화요일 미주은 탑12의 성적을 보시면요, 올라간 종목 대부분이 인공지능 관련주 아니면 수혜주다, 이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요, SMCI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오르고 TSMC도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좋은 일이 발생하면 벌티브 홀딩즈도 오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다 한꺼번에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돌아가면서 호재가 하나씩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 수혜주의 주가가 함께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만 해도 벌티브 홀딩즈가 6.4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3.80,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플러스 3.67, 엔비디아 플러스 3.51, 팔란티어 플러스 3.20, TSMC가 1.38% 올라가면서 인공지능 수혜주가 지배를 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호재를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가요, xAI의 슈퍼컴퓨터에 서버 렉을 제공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요,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xAI가 구축 중인 슈퍼 컴퓨터에 서버 렉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수요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요, 델이 xAI의 슈퍼컴퓨터 렉의 절반을 조립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따라서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반은 델한테 줬으면 나머지 반 비즈니스는 누구한테 갔는가? 이렇게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친절하게 서버 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를 언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슈퍼마이크로는요, 엔비디아 같은 칩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액체 냉각 기술을 이용해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xAI와의 파트너십을 로이터 통신에 확인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xAI와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이렇게 확인한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델의 CEO인 마이클 델은요, X의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 강자인 엔비디아와 함께 xAI의 챗봇인 그록의 다음 버전을 구동할 수 있는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델이다. 따라서 델의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xAI가 만들고 있는 그록과 같은 AI 모델을 훈련하려면요, 수만 개의 전력 소비가 많은 칩이 필요한다. 근데 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엔비디아 칩은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올해 초에 머스크는요, 그록2 모델을 훈련하는데 약 2만 개의 엔비디아 H100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록3 모델 이상에는 1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H100 칩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요. 따라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모델은 발전하잖아요. 그록3, 그 다음에 이제 그록4, 5 계속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기대가 가능하고요.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요, 머스크는 2025년 가을까지는 슈퍼컴퓨터를 가동하고 싶다라고 밝힌 적이 있고요. 이 기사에 이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주식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델 테크놀로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안 사냐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슈퍼마이크로, 델, 그리고 HP 세 가지의 인공지능 서버렉 기업의 종목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일단 레이팅을 좀 보시죠. 퀀트 레이팅을 보시면 SMCI, 슈퍼마이크로 혼자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를 받고 있고요. 델하고 HP는 홀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은 바이를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SMCI 그리고 델 컴퓨터에는 매수 의견, 그리고 HPE에는 조금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퀀트 랭킹을 좀 보도록 하죠. SMCI,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HP 세 가지 종목 모두 같은 인더스트리에 포함이 되거든요. 테크놀로지, 하드웨어, 그리고 스토리지 쪽에 포함이 되는 종목인데요. 순위를 보시면 SMCI는 1위죠. 그리고 델이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HPE는 9위로 다소 밀려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순위를 클릭하시면요, 나머지 종목의 이름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이어서 2위 종목은 이머전 코퍼레이션이고요. 4.92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4.89, 네 번째로 터틀 비치 코퍼레이션이 4.59, 이렇게 네 종목이 퀀트스코어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매수를 지금 추천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분석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MCI가 가장 좋은 퀀트스코어를 받는 이유를 좀 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서 조금 떨어지는 점수를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점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PE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D-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가지라도 D- 혹은 F를 받게 되면요, 절대 퀀트 스코어가 3.5를 넘으면서 매수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에 취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SMCI 혼자 강력 매수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물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SMCI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서 D라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이죠.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보시면요, SMCI는 배당을 주지 않죠. 반면 델은 1.19%, HPE는 2.38%라는 건강한 배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밸류에이션 굉장히 중요하겠죠. P 레이시오를 보드로 보면요, 일단 SMCI는 41.1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델은 27.2배, 그리고 HPE는요 13.2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PER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SMCI 혼자 너무나 비싼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성장률을 더하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P 레이시오를 포워드로 봤을 때 PEG, 따라서 성장률로 나누게 되면요 0.83, 1.62, 그리고 3.72가 되거든요. 따라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는 SMCI가 가장 저렴한 주식으로 탈바꿈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실제로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을 보시면요, SMCI는 79.79, 델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HPE 역시도 마이너스 4.36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1년 동안의 매출 성장을 보셔도 SMCI는 65%를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대두되고 있고요. 델은 0.47, 거의 횡보죠. 그리고 HPE도 2.87%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다. 따라서 성장이 멈춘 두 기업에 비해서 SMCI가 훨씬 더 낮은 PEG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는 SMCI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종목이 바로 SMCI거든요. 하지만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8.88, 4.00, 6.38로 아직까지는 SMCI가 조금 더 좋은 순이익 마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 즉 카펙스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본 투자가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너십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델을 보시면요, 현재 50.41%의 주식이 인사이더, 즉 내부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CEO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SMCI 같은 경우도 14.17%로 나쁘지 않습니다. 내부자들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고요. 반면 HPE 같은 경우는 내부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거의 없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퍼포먼스를 좀 보시죠. 과거 1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SMCI는 3.6% 올라갔고요. 델은 마이너스, HPE는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YTD로 보시면요,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SMCI는 223%, 델은 94.9%로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HPE는 28.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투자의 리스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매도율을 보시면요, 세 종목 모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베타 지수를 보시면요, 1.7, 1.46, 그리고 1.11이기 때문에 SMCI의 변동성이 가장 극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얼트만 제스코를 보시면 1.3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파산의 위험이 있다, 위험성이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SMCI는 6.14입니다. 따라서 파산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델 컴퓨터도 1.48,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HPE를 보시면요, 0.81로 굉장히 취약한 재무제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란시트를 잠깐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가장 위쪽으로 보시면 토탈 캐시가 나옵니다.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뎃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갚아야 되는 돈, 부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MCI 같은 경우는 캐시가 2.12, 그리고 부채가 1.9잖아요. 따라서 부채보다 현금성 자산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델하고 HPE는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델 같은 경우는요, 현금이 5.83 빌리언이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는 26.26 빌리언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채가 너무나 많죠. HPE는요, 2.12, 그리고 11.38이니까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SMCI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종목은요, 부채가 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토탈 데투 에퀴티입니다. 이거는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빌린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SMCI는 37.3%입니다. 그 얘기는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37만 3천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델을 보시면요, NM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자기 자본이 없다는 거죠. 모든 비즈니스를 빌린 돈 가지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델의 현실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무 상태의 건강한 상태를 보면 지금 현재 SMCI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소식이고요. 차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메타의 주가 차트가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죠. 메타는 사상 최고치에서 약 5% 상승했고요.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메타는 AI 타겟팅을 활용해서 소셜미디어 광고의 선두 자리를 되찾았고요.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효율성의 해를 지나면서 전체 지출을 안정화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의 위치를 이해하려면 메타가 어디까지 왔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메타는 2021년 1월 이후에 엄청난 폭락장을 겪었습니다. 주가가 2021년 9월 고점에서 11월 22일 저점까지 무려 77%나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현재 가격까지는 473%라는 놀란 랠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의회에 회부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 추적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메타의 수입원이 막혀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메타버스였죠.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의 메가테크 기업 중에 가장 먼저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현금 창출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주가가 77%나 급락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메타는요, 2023년을 소셜미디어 광고의 선두 자리를 되찾고 또 지율 효율성을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잖아요. 효율성의 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기당 110억에서 130억 달러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연간에 만들어낸 현금 흐름은요, 무려 500억 달러다. 따라서 그 전해에는 1억 달러밖에 못 만들었는데 다음 해에는 5억 달러까지 현금 흐름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25년을 내다보면요, 이 수치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는 최근에 AI 인프라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발표를 했죠.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최근 어닝 보고서에서 엔비디아가 확인했듯이 대부분의 대형 성장 기업들도 이 칩 제조업체의 제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무사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는 이미 인스타그램 릴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요, 사용자들 사이에서 공유가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는 몇 되지 않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한 애플이 마침내 AI 분야에 뛰어들면서 AI 구축이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메타가 지금 인공지능에 활발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2년간 메타의 수익이요, 연간 14%, 매출은 연간 약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컨센서스의 주당 순이익의 중간치는요, 22.9달러로 현재 메타의 주가 수익 비율은 22.8배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가가 신나게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점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PER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돌아가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돌아가서 일봉 차트는요, 1분기 어닝 발표 이후에 493달러에서 급락한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인공지능의 지출을 늘린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돌아가서 일봉 차트는요, 1분기 어닝 발표 이후에 493달러에서 급락한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인공지능의 지출을 늘린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갑자기 493에서 거의 400 근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신나게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갭이 좁혀진 이후의 주가는 4월 하락의 마지막 피노나치 되돌림인 504달러 돌파를 고려하고 있다. 떨어진 만큼 다시 올라가면 504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요, 사상 최고가인 531.49달러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저항선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531.49를 뚫게 되면 그리고 나서는 568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가 차트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504에서 막혀버리게 되면 그러면요, 단기 랠리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504에서 멀어질 수 있는가, 504의 근처에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메타의 주가가 504달러 부근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심을 맞춰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0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직까지 미주은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